한번 읽어볼게요. 첫 단락. 첫 단락 한번 가보겠습니다.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들은 임의의 명제에 대해 우리가 세 가지 믿음 태도 중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가령 내일 눈이 온다는 명제가 참이라고 믿거나 거짓이라고 믿거나 참이라고 믿지도 않고 거짓이라 믿지도 않을 수 있다. 반면 세워 박으시면 베이지주의자는 이라고 해서 베이지주의자 동그라미 툭 치시고 제발 대비지문 읽으실 때는 전자보다는 후자에 입각해서 전자와 후자의 차이점이 뭔지 툭툭 연결시켜서 읽어줘라. 베이지주의자는 믿음은 정도의 문제라고 본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믿음을 정도로 봤다면 아까는 믿음을 세 개의 뭘로 봤니 이거? 태도로 봤죠. 그러니까 얘는 세 개밖에 없는 거고 얘는 정도니까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구나. 이게 바로 이제 질적인 문제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참, 거짓. 참도 아니고 거짓도 아닌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다. 근데 얘는 정도다. 많을 수도 있고 적절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 가령 각 인식 주체는 내일 눈이 온다가 참이라는 것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에서 가장 약한 믿음의 정도까지 가질 수 있다. 이처럼 세워 막으시면 이처럼 따라서는 요약하는 거고 너네가 이처럼 문장이 나왔을 때 머릿속에 너네가 알고 있는 내용과 그 내용이 똑같이 귀결 일치돼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베이지주의자는 믿음의 정도를 믿음 태도에 포함함으로써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와 달리 믿음의 태도를 풍부하게 표현한다라고 해서 풍부한 이유는 당연하죠. 그죠? 얘는 세 개지만 얘는 그 이상이 될 수 있으니까. 2번 문제 바로 한번 가볼게. 2번 문제. 두 번째 문제 바로 가시면 사실 이 문제는 너네가 그 첫 단락만 잘 읽으셔도 풀 수 있는 거고요. 수능날 시간이 없다면 이런 밑줄 문제 정도는 그냥 비벼서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얘들아. 기억은 전통 인식론자, 니은은 베이지주의자인데 1번부터 바로 가볼게. 만약 을이 기억이라면, 전통적 인식론자라면 을은 동시에 니은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서로 두 가지 개념을 대비시켰는데 당연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2번 가볼게. 기억은 전통 인식론자는 을이 내일 눈이 온다가 거짓이라고 믿는 것은 그 명제가 거짓임을 강한 정도로 믿는다라고 해서 강한 정도 밑줄 툭 박으시면 이 새끼는 정도에 대한 문제네. 양에 대한 문제니까 걔는 기억이 아니라 뭘로 바꿔주셔야 되는 거야 이거? 니은으로 고치셔야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는 거고 2번 문제 정도는 사실 수능날 우리가 절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단락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이 이 글의 주제고요. 이 글의 핵심인데요. 두 번째 단락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문장이 되게 길어요, 얘들아. 길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커다랗게 한번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좁게 한번 살펴보자 이야기입니다. 읽어볼게. 우리는 종종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새롭게 알게 된다. 이것을 베이지주의자의 표현으로 바꾸면 그 명제, 임의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해 가장 강한 믿음의 정도를 새롭게 갖는 것이다. 이해 안 되면 다시 한번 읽으셔야 돼. 참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다. 베이지주의자는 그 명제가 참 거짓인가에 대해서 강한 믿음의 정도를 갖게 된다. 얘는 정도의 문제구나. 다시. 베이지주의자는 이런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라고 해서 선생님은 걷다가 밑줄 한번 툭 박았거든요. 얘들아. 밑줄 한번 가볼게. 베이지주의는 이런 경우 지시어 끝 읽어보시면 어떠한 명제를 새롭게 알게 되는 경우에 믿음의 정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해야 하는가에 대해 정교한 설명을 제공한다라고 했으니까 말 그대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고요. 흐름 잡는 문장인 거잖아. 그러니까 두 번째 단락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임의의 명제를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믿음의 정도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가라는 거기 질문은 없지만 철저한 그냥 퀴즈문인 거죠. 그것에 대해 설명하겠구나. 그럼 어떻게 변해야 돼? 이러한 논의 범주에 대해서 우리가 천천히 읽어주셔야 되는 거죠. 요거만 찾아오시면 되는 거죠. 읽어볼게. 이에 따르면 인식 주체가 특정 시점에 임의의 명제 A가 A 동그라미 툭 치시고요. 얘들아. 기호화 시켰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A가 임의의 명제구나 라고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읽어볼게. A가 참이라는 것만을 또는 거짓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해서 B 동그라미 치시면
아까도 A가 임의의 명제였는데 B도 임의의 명제네? 그 차이점 보셔야죠. 아까 A는 임의의 명제는 임의의 명제인데 어떤 게 임의의 명제라는 거예요? 이거? 새로운 임의의 명제, 이 새끼는. 그죠? 그럼 차이점 보셔야죠. A는 새로운 임의의 명제가 되는 거고요. B는 새로운 것이 아니구나라는 거죠. 다른 임의의 명제 B에 대한 인식 주체의 기존 믿음의 정도 변화는 조건화 원리의 적용을 받는다. 말하고 싶은 주제 서술범주 놓치시면 안 돼. 새로운 명제를 알게 되었을 때 믿음의 정도가 어떻게 바뀌어? A라는 새로운 임의의 명제가 나왔을 때 B라는 믿음의 정도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 읽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얘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잖아. 뭐의 원리를 받는다라고 했어 이거? 조건화 원리에 입각해서 바뀐다고요. 이게 개념이 툭 나왔으면 선생님 조건화 원리가 뭔데요? 라는 이제 구체적인 말을 찾아가시면서 읽으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바뀌어? 조건화 원리에 따라 바뀌어. 그럼 어떻게 바뀌는데? 뒤를 읽어볼게. 이는 믿음의 정도의 변화에 대한 원리로서 만약 인식 주체가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A 말 바꿔줘야지 얘들아. A가 뭐였니 이거? 새로운 임의의 명제. 이것이 참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B가 B 동그라미 치시면 이렇게 뭐였지 이거? 기존의 임의의 명제죠. 구분하셔야 돼요. 새로운 것이냐 기존의 것이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그 인식 주체의 믿음의 정도는 애초의 믿음의 정도에서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 너네 두 번째 나와 있는 B는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얘들아. B가 변화됐으니까 제발 변화가 나오면 체크하시라니까. 원래 당연히 서술자는 B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있었겠지. 그치? 근데 A가 참이라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 조건화 원리에 따라서 B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져야 된다면서. 그럼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이때 B는 그냥 B가 아니라 B 다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변화가 생기셔야 되는 거죠. 기존의 믿음이 B라면 새로운 명제를 알게 되었을 때 B는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 다시의 믿음의 정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B가 바뀌냐에 대한 글이구나 라는 거야. 예를 들어 세모 박으시면 너네 이거 읽으실 때 그냥 읽으신 게 아니라 아까 선생님이 부탁했던 요거 잘하시는 친구가 있는 겁니다. 얘들아. 구체화된 말을 기호로 바꾸시는 친구가 빨리빨리 잡는 거야. 얘들아. 뒤에 한번 읽어볼게. 예를 들어 갑이 내일 비가 온다가 참이라는 것을 약하게 믿고 있대. 그 내일 비가 온다 밑줄 박으시면 요 새끼 기호화 날리시면 A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이거? 믿고 있는 거니까 B죠 이 새끼는. 기존의 명제 B죠. 그죠? 믿고 있고 오늘 비가 온다라는 참이라는 조건하에 라고 했으니까 오늘 비가 온다 밑줄 툭 박으시면 요 새끼 뭐로 나와주셔야 되고? A가 되는 거죠. 새로운 의미의 명제죠.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내일 비가 온다 밑줄 툭 박으시면 이 새끼는 그냥 비가 아니라 B 다시가 된다니까요. 내일 비가 온다라는 명제가 있었어. 근데 그 명제가 오늘 비가 온다라는 새로운 명제를 알게 되면은 내일 비가 온다라는 명제에 대한 믿음 정도가 바뀐다고요. B가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 다시로 바뀐다고 해요. 변화에 민감하게 읽으시면서 이 글은 결국 B가 어떻게 B 다시로 바뀌느냐에 대한 글이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 정도는 어떤 정도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읽어볼게. 조건화 원리에 따르면 갑이 실제로 오늘 비가 온다. A가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됐을 때 내일 비가 온다. B가 참이라는 것을 그 이전보다 더 강하게 믿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건 이해하셔야 되겠죠? 오늘 비가 왔다면 내일 비가 오는 것에 대한 개연성은 좀 더 높아지는구나. 그래서 더 강한 믿음 태도를 갖게 되는구나. 조건화 원리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동시에 둘 이상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다만 이 원리는 믿음의 정도에 관한 것이지 행위에 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행위 X 툭 박으시면 제발 글 읽으시면서 이런 거 태도 잡으시라니까. 얘는 믿음에 대한 정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이것은 믿음에 대한 얘기고 행위에 대한 얘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이 새끼는 그냥 문제에서 헌지로 나오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라고 했죠. 굳이 상반되는 거 왜 가져왔을까? 그냥 정도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는데 행위는 아니야. 이거는 좀 이따 선지로 나온다라는 거죠.
굳이 그 한 문장 왜 썼을까라는 거고, 실제로 너네 3번 문제 보시면 2번 선지죠? 요 새끼 걸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3번에 2번 선지 볼게. 어떤 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더라도 믿음의 정도의 변화 없이 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준다라고 했을 때 행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믿음에 대한 얘기라는 거지 행위에 대한 얘기가 아니다. 갑자기 논의범주가 바뀌었네? 이 새끼 왜 바뀌었는지 생각하셔야죠. 굳이 그 한 문장 왜 넣었을까? 그냥 잡내용으로 선지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서처럼 참인지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각달락의 첫 문장인가 밑줄 한번 툭 쳐볼게요, 얘들아. 명제들 중에는 위의 예서처럼 참 거짓인지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라고 밑줄 툭 박으시면 옆에다 툭 써볼게. 논의 대상 변화죠. 그리고 이게 앞단락을 정리하는 거면서 동시에 뒷단락에 대한 내용을 암시하는 것도 되는 거잖아. 여태까지 얘기했던 명제들은 A와 B 사이의 명제가 서로 뭐한 명제였냐면 관련 있는 명제였다. 정리죠? 근데 이제부터 얘기하고 싶은 것은 관련 있는 명제가 아니라 뭐한 명제에 대해 설명하겠다 이거?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설명을 하겠다. 그러니까 너네가 데칼코마니처럼 아까는 관련 있는 명제에서 기존 명제가 어떻게 변하는가라고 얘기를 했다면 이 새끼도 내용 전개 반응식 똑같겠죠. 관련 없는 명제에서는 믿음 정수 어떻게 변해야 돼? 똑같은 질문을 가지셔야지. 아, 그냥 관련 없는 명제구나. 아니, 관련 없는 명제에서 기존 B에 대한 믿음 태도는 어떻게 변해야 돼? 라는 똑같은 논의 범주를 갖고 푸셔야죠, 얘들아. 뒤에 바로 답 나오잖아, 얘들아. 조건과 원리에 따르면 어떠한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A를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 명제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 답 나왔네? 믿음 태도의 변화가 있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 없다는 거죠. 관련 있는 명제에 대해서만 바뀌어야 된다. 예를 들어 위에서처럼 갑이 오늘 비가 온다가 오늘 비가 온다 아까 했던 A네 참이라는 것만을 새롭게 알게 되더라도 그것과 관련 없는 명제, 다른 은하에는 외계인이 존재한다. B가 되겠네? 그것에 대한 그의 믿음의 정도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서는 조건과 원리에 적용을 받지 않는구나. 이처럼 세모 박으시면 요약 정리해.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라고 해서 말하고 싶은 녀석은 이런 거죠. 결국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대비시켜서 말하고 싶은 게 이런 거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믿음 태도는 뭐 해야 된다 이거?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 베이즈주의 입장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 태도가 변하길 원하는 거야? 유지되길 원하는 거야 이거? 유지되길 원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더 유지되길 원하는 거죠. 마지막 단락의 주제 나오네. 그럼 왜 유지되길 원하는가라는 거야. 마지막 단락 읽어볼게. 베이즈주의자는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정당하기 위해 기존의 믿음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수단이죠. 믿음 정도를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실용적 효용성을 호소할 수 있다. 아, 유지하게 되면은 실용적 효용성이 있대? 그게 뭔데?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옮기는 행위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우리의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된다. 특별한 이유 없이 밑줄 툭 박으시면 요 새끼 앞단락에 있는 내용 그대로 끄집어 오시면 특별한 이유가 없다라는 것은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관련 없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 베이즈주의자는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믿음 정도를 바꾸는 것도 이와 유사하게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관점에서는 실용적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기존의 믿음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믿음 태도를 유지하는 게 합리적이야. 왜냐하면 에너지 소모가 없거든. 그대로 상식을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에너지 소모 없이 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알맞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데 1번 가볼게. 믿음의 정도와 관련하여 상식적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생각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어떻게 정당화하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유지하면 되는 거죠. 에너지 소모 없이. 2번 가볼게.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꿔야 하는 경우는 무엇일까라고 돼 있는데 이유 없으면은 믿음 태도는 바꾸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정답은 2번이 되는구나. 3번 보겠습니다. 조건화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 좀 어렵네요. 1번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모하더라도 특별한 이유 없이 믿음의 정도를 바꾸는 것은 합리적이다. 주제네요. 이유 없으면 바꾸면 안 된다. 2번 선지 아까 했고 3번 선지 보겠습니다. 새롭게 알게 된 명제와는 관련 없는 명제에 대해 우리의 믿음 정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주지 않는다. 어떠해야 되는지 말해줬죠. 그죠? 바꾸면 안 된다. 관련 없는 거에 대해서는 바꾸면 안 된다. 정답은 4번. 어떠한 명제가 참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고 동시에 그와 다른 명제가 거짓인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을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고 세부 내용이 나왔어요, 얘들아. 두 번째 맨 마지막에 보시면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2개였을 때도 가능하다. 다만 믿음에 대한 문제인 거고 행위에 대한 문제는 아니구나. 약간 좀 세부 내용이었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좀 까다로운 새끼가 아니었던가 생각했고 4번의 정답은 2번 해설을 하지 않을 거고 5번에다가 별표 3개 박을게. 그리고 만약에 자기가 3번 쓰셨다면은 나 같으면 3번 선택지를요. 비문학 노트라던가 그런 데다 옮기실 거고 그리고 그 문장을 그냥 밥 먹듯이 볼 것 같아. 영어에만 구문이 있는 게 아니라 국어에도 구문이 있거든요. 근데 3번 선지조차가 머릿속에서 막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막 이제 헷갈리신다면 그 친구 이제 구문이 되게 약한 거야. 그 3번 선지 옆에다 쓰시냐면요. 그 슈퍼문 지문과 똑같아요. 구성이. 선지가. 거기서도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물어보거든요. 3번 선지도 변화 전과 후를 물어봐요. 그 구문이 안 들어오신다면 차라리 써두시고요. 자주 보세요. 얘들아. 영어 구문처럼 그 구문이 잘 보이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 5번 문제 좀 별표 3개 박으시고 한번 좀 읽어볼게. 글의 내용은 다음 상황에 적용해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너네가 읽었다면 당연히 전통적 인식론자가 아니라 베이즈주의에 대한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야 돼. 이게 주제니까. 보기는 항상 주제니까. 읽어볼게. 상황. 갑과 정은, 병과 정이네요. 병과 정은 공동 발표 내용을 기록한 흰색 수첩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흰색 수첩 하나 잃어버렸다는 거 구체화된 거 기호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죠? 계속 가볼게. 그 수첩에는 병의 이름이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병과 정은 다음 명제 가가 참이라고 믿지만 밑줄을 쳐볼게. 믿음의 정도가 아주 강하진 않다라고 했으니까 가 옆에다 툭 쓰시면 거기 나와 있는 가는 그냥 가가 아니라 우리 아까 기호화 시키라니까요. 이 새끼 기존 믿음이잖아. 비잖아. 비. 그죠? 그 다음 정도에 따라 얘기한다면 이 새끼는 강한 정도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강한 정도는 아니구나. 강한 정도의 참은 아니구나. 아래 읽어보겠습니다. 병 혹은 정이 참이라고 새롭게 알 수 있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라고 했으니까 나하고 다를 묶으시면 나, 다는 기존 명제가 아니라 얘는 뭐가 되겠구나 이거? 새로운 명제 A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죠. 그래 옆에다가 좀 써볼게. 논의 범주라고 좀 써보시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그 논의 범주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얘가 지금 무엇을 잊어버렸다라고 되는 거? 흰색 수첩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흰색 수첩. 그러니까 너네가 단순히 그냥 수첩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첩의 색깔 따위에 맞춰서 글을 읽으셔야죠. 그 다음에 너네 얘네가 어디서 잃어버렸냐라고 했다면 아까 체육관에 있었다라고 했으니까 공간 따위라는 범주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읽으셔야죠. 그 다음에 수첩에는 병에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름이 누구일 것인가라는 민감한 범주를 맞춰서 읽으시라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요거만 맞춰서 읽으셔도 얘들아 문제 자체 되게 쉬워지는데. 그리고 옆에 나 다 옆에다 좀 써볼게. 국어에서 제일 거지 같은 문제가 여기 나와 있처럼 원인이 2개 있는 경우가 제일 거지 같은 문제예요. 나중에 원인 2개 있는 것만 묶어서 시험 문제 드릴 겁니다. 원인이 2개예요. 아까 지문에서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몇 개였니 이거? 하나밖에 없었죠. 근데 이 새끼는 새롭게 알게 된 명제가 무려 몇 개야 이거? 2개야. 그리고 당연히 이것의 성격이 좀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야지. 2개가 나왔으면. 읽어볼게. 나.
체육관에 누군가의 이름이 적힌 흰색 수첩이 있다. 흰색 수첩 민감하게 반응하셨어야 되는 거고 체육관이라는 단어가 보이셔야 되는 거죠. 아까 체육관에 있었다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다음에 흰색 수첩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럼 나라는 경우 같은 경우는 나라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다면 B에 대한 믿음 태도는 뭐해지겠니 이건? 강해지겠죠. 이 새끼는. 왜냐면 똑같은 흰색 수첩이잖아. 그리고 이 새끼가 체육관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딱 듣는 순간 체육관에 달려가겠지. 맞아? 근데 다가 거지 같은 거예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병에 이름이 적혀 있지만 잃어버린 게 병에 이름이 적혀 있는 수첩이었는데 어떤 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어. 색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새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 새끼가 체육관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이거? 병의 집에 있다고요. 공간이란 범주에 맞춰지기라니까요. 아까 그 체육관에 있다라면서. 근데 이 새끼는 체육관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 이거? 병의 집에 있다고요. 그 다라는 정보는 이걸 알게 된다면 기존에 대한 명제에 대한 믿음 태도는 뭐 하겠구나 이건? 줄어들겠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참 거지 같은 원인이 두 개인데 같은 방향성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성이잖아.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거지 같아진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됐냐?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냐? 1번부터 보겠습니다. 병이 과와 관련 없는 다른 명제만을 새롭게 알게 된다면 관련 없는 명제네. 그럼 답은 나왔지 얘들아. 바꿀 필요가 없다. 이렇게 쉽죠. 2번 갑니다. 병이 나만을 알게 된다면 끊어볼게. 나를 알게 되네. 나를 알게 된다면 믿음의 정도는 뭐 되지 않을까 이거? 강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 후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는 그 전보다 더 강해질 수 있다. 괜찮죠? 3번 선 진짜 별표 박으시고 제발 이거 좀 비문학 노트라던가 이런 데 쓰시고 찾아보세요 얘들아. 영어 구문처럼. 비교 대상 명확히 찾으셔야 될 거 아니야. 읽어볼게. 병이 나를 알게 된 후에 다를 추가로 알게 된다면 그럼 뭐뭐 알게 된 거야 이거? 나하고 다를 동시에 알게 된 거야. 두 개 다 알게 된 거죠. 두 개 다. 동시가 아니라 두 개 다 알게 된 거죠. 두 개 다.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의 정도는 결국 기존 믿음 B에 대한 설명인 거니까 방금 설명은 그냥 가려고 닫으셔도 괜찮아요. 그냥 B는 어떻게 바뀌냐? 뒤를 봤더니 다를 추가로 알기 전보다 약해질 수 있다. 다를 추가로 알기 전 밑줄 박으시면 이게 다른 말로 바꾸면 뭐만 알게 되었을 때가 되는 거야 이거. 나만 알게 되었을 때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비교 대상은 이런 거죠. 나를 알게 되고 다를 알게 된 상황과 다를 알기 전이라는 거는 뭐만 알고 있을 때? 나를 알게 되었을 때 이걸 비교하는 거잖아. 그럼 너네 알겠지만 나라는 것은 믿음 태도가 강해진다니까요. 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 새끼는 약해진다니까요. 그럼 당연히 믿음 태도는 뭐가 강하겠구나 이거. 이게 훨씬 더 강하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지. 근데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3번이 정답으로 갔다면 진짜 구문이 약한 거예요. 3번은 괜찮은 녀석이구나 라고 보셔야죠. 4번 보겠습니다. 병이 나와 다를 동시에 알게 된다면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의 믿음 정도는 나와 다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로 바뀌겠군. 이건 주제문이죠. 그죠? B에 대한 믿음의 태도는 A가 참이라는 조건하에 B로 바뀌게 된다. 그냥 주제문 그대로 써놓은 거지. 정답은 5번이네. 병과 정이 나를 알게 되기 전에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면 기존 믿음에 대한 정도가 다르네. 나만을 알게 된 후에는 가가 참이라는 것에 대한 병과 정의 믿음의 정도가 같을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정도의 문제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설명한 적이 없습니다.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정답은 5번. 문제가 저 어렵고 설명만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다시 한번 좀 이거 좀 써보세요. 얘들아. 원인 2개라고 쓰시고 나중에 비문학심을 읽다가 원인 2개가 나왔을 때 우리 멘탈 깨보시거든요. 원인 2개가 동시에 나왔을 때 관련된 문제 싹 다 모아놓을 거야 얘들아. 그거 비교하셔야 되고요. 4페이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4페이지. 네.